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것은 무슨 거창한 강연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온 한 노인이 먼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벌써 100세를 훌쩍 넘었지요.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집이 지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참 안타까운 광경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제 막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이 혹은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여유가 생긴 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집을 고치고 허무는 일에 열을 올리는 모습 말입니다. 특히 66이라는 나이에 접어든 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며 벽을 허물고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볼 때면 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의아해 하실 겁니다. 내 돈으로 내 집을 고쳐서 깨끗하게 살겠다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인생에는 분명히 건드리지 말아야 할 시기가 있고 지켜내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특히 66이라는 나이는 우리 인생에서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66이라는 숫자는 60갑자를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안착해야 할 아주 예민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흔히 꺾어지는 길목이라고 부릅니다. 흐르던 물줄기가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지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안주와 정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소중한 시기에 망치를 들고 집안의 공기를 뒤흔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지를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그 집에 쌓아온 가족의 기운, 즉 용맥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가정의 용맥이라는 것은 먼 산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침실,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거실 소파, 그리고 아내의 손때가 묻은 주방의 타일 하나하나에 그 집안의 흐름이 깃들어 있습니다. 집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주인과 함께 늙어가고 주인의 숨결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66이 되어 갑자기 벽을 허물고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마치 노인의 몸에 갑자기 맞지 않는 강한 약물을 주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한 지인도 그랬습니다. 평생 공직에 계시다가 66되던 해에 큰 결심을 하셨지요. 낡은 집이 보기 싫다며 자식들에게 번듯한 집을 물려주겠다며 대대적인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집은 대궐처럼 화려해졌지만 그분은 정작 그 새 집에서 편히 잠 한숨 자보지 못하고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집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미신 같은 소리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통찰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공간이 바뀌면 인간의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물며 기력이 쇠하기 시작하는 66의 나이에 익숙했던 동선을 파괴하고 낯선 자재의 냄새를 맡으며 소음에 시달리는 것이 생명력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겠습니까? 용맥이 끊긴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평화가 깨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이 무너지고 가장이 무너지면 그 집안 전체의 운기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저 깨끗한 집에 사는 것보다 기운이 충만한 집에서 평온하게 늙어가기를 바랍니다. 낡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조차 내 몸에 익숙해진 그 편안함,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 66세
절대 집을 고치지 말라고 하는지 이제부터 제가 겪어온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키는 소중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집을 고치는 행위가 왜 이토록 위험한 일인지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집이라고 부르는 공간은 단순히 비바람을 막아주는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얽혀 있죠. 동양의 철학에서는 이를 기운의 흐름이라 하고 저는 그것을 삶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66대를 살아오며 여러분의 몸은 이미 그 집의 무늬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계단이 조금 높고 어느 문지방이 닳아있는지 굳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발바닥의 감각만으로 알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인간과 공간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인위적으로 그 무늬를 지우고 새로운 선을 긋는 순간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낯선 타향이 되고 맙니다. 사실 집을 수리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면에는 인간의 허영심과 불안함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꿔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세련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나 집을 대리석으로 치장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66의 나이는 밖으로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안으로 갈무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겉모습을 화려하게 바꾼다고 해서 내면의 공허함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낡았지만 정겨운 벽지를 뜯어낼 때 그 뒤에 숨어있던 가족의 소중한 기운들까지 함께 뜯겨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 만났던 한 학자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돈으로 66의 고향집을 현대식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어두운 조명을 밝은 LED로 바꾸고 삐걱거리던 마루를 미끄러운 타일로 교체했지요. 처음 며칠은 호텔 갔다며 좋아하셨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집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익숙했던 어둠이 사라지고 몸에 배었던 나무 향기가 독한 본드 냄새로 바뀌자 그분의 영혼이 기댈 곳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집의 용맥이 끊겼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주인과 집 사이에 유대감이 끊어지고 공간이 주인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66의 예민한 기운의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이 나이에는 즉 고요함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몇 달간 이어지는 드릴 소리와 망치질 소리는 우리 몸속에 미세한 에너지 통로를 흔들어 놓습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자극도, 황혼기에는 신경계를 무너뜨리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인부들이 드나들며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산만한 기운들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면 그동안 정성스럽게 쌓아온 가풍과 평온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에너지의 충돌입니다. 진정한 집의 가치는 편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느냐에 있습니다. 66은 새로운 옷을 입기보다 몸에 잘 익은 낡은 옷을 소중히 여겨야 할 때입니다. 집을 수리하는 비용과 에너지를 차라리 자신의 마음을 수리하는 데 쓰십시오. 어지러운 마음을 정돈하고 낡은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진짜 용맥을 살리는 길입니다. 낡은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예전과 똑같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안전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평화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집은 당신을 기다려주지만 한번 꺾인 운명은 다시 돌이키기 무척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집을 고치고 허무는 일이 단순히 공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왜 우리 내면의 고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66이라는 나이에 접어들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형언할 수 없는 쓸쓸함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사회적 지위나 역할도 예전 같지 않지요. 이럴 때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이 낡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 심리로 내가 사는 집이라도 번듯하게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유혹입니다. 많은 이들이 66에 무리하게 집을 수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타인의 시선 때문입니다. 명절에 찾아올 자녀들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혹은 친구들에게 내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거액을 들여 인테리어를 바꿉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님의 집에서 느끼고 싶어하는 것은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광택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마루의 감촉, 부모님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벽지의 얼룩, 그리고 그 공간에 켜켜이 쌓인 어머니, 아버지의 채취입니다. 집을 고치는 순간 자식들이 돌아오고 싶어하던 고향은 사라지고 이름 모를 견본주택만 남게 됩니다. 공간이 낯설어지면 사람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도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시기에 무리하게 공간을 바꾸는 것은 집이라는 유기체의 반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룡맥이라는 것은 결국 공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 관계입니다. 66해 동안 당신을 지켜준 집은 당신의 슬픔을 받아내고 기쁨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기억을 쓰레기 더미로 던져버리고 새 것을 들여놓는다면 공간이 내뿜는 기운은 날카롭고 서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공간의 배신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사는 노년의 삶은 더욱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새 집이 주는 낯선 긴장감 때문에 마음 편히 등을 기댈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특히 경제적인 부담과 육체적인 피로는 66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감당하며 겪는 심리적 압박, 그리고 공사 현장을 지키며 일일이 간섭하고 신경 쓰는 일은 노년의 심장에 큰 무리를 줍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지켜본 바로는 66 전후로 대대적인 집수리를 감행한 분들 치고 건강을 잃지 않은 분이 드물었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소중한 기운을 시멘트 가루와 소음 속에 쏟아붓고 나니 정작 본인의 생명을 지탱할 에너지가 바닥나버리는 것입니다. 용맥이 끊겼다는 말의 실체는 바로 주인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집을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낡은 가구들과 대화하고 오래된 정원의 나무를 어루만지며 그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을 즐기십시오. 내 몸에 익은 불편함이 때로는 새 것이 주는 편안함보다 훨씬 더 영혼을 안락하게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66의 나이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리한 수리로
집안의 공기를 차갑게 얼리는 대신 오래된 공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를 채우는 것이 진정으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낡은 거실이 사실은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수호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면 벽을 허물 것이 아니라 그 벽에 기대어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100세를 산 노인이 깨달은 노년의 참된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66이라는 이 예민한 시기를 어떻게 지나보내야 할까요? 집을 고치지 말라고 해서 그저 손을 놓고 무너져가는 집을 방치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수리는 파괴가 아니라 치유여야 합니다. 낡은 것을 다 뜯어내고 새 것을 박아넣는 대공사가 아니라 지치고 낡은 공간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정갈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움의 미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66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집수리는 망치를 드는 것이 아니라 지난 30년, 40년 동안 쌓아온 불필요한 짐들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베란다 구석에 쌓아둔 낡은 물건들, 이미 장성해서 떠난 자식들의 오래된 책들, 그리고 이제는 입지도 않는 옷장 속의 옷들까지, 이런 물건들이 집안의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으면 공기의 흐름이 막히고 기운이 탁해집니다. 66이야말로 이 모든 집착을 털어내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큰 공사를 벌여 벽을 허물기보다 하루에 한 구석씩 먼지를 털어내고 쓰지 않는 물건들을 과감히 버려보십시오. 공간에 여백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용맥이 다시 살아납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집안에 신선한 바람이 돌기 시작하면 주인의 기운도 함께 맑아지는 법입니다. 특히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의 물건 중 너무 큰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나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집안에 정지된 에너지를 내뿜는 시계나 가전제품들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집의 기운을 보강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대신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환하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창문을 깨끗이 닦아 햇살이 더 깊숙이 들어오게 하고 낡은 전구를 따뜻한 색감으로 바꾸어 집안의 온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66의 노년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영혼을 안락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말을 아끼고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낡은 집을 보고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더라도 허허 웃으며 넘기십시오. 이 집이 나를 닮아 주름이 좀 졌네 라고 답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집을 고쳐서 남의 입을 막으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깊이를 키워 그들의 가벼운 말을 담아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집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집, 그것이 66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 됩니다. 생활 습관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집안에서도 동선이 단순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인테리어를 바꾸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턱이나 낯선 가구 배치 때문에 넘어지거나 다치는 어르신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66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 익숙함 속에서 안정을 찾아야 하는 나이입니다. 화장실에 안전바를 하나 설치하거나 어두운 복도에 작은 센서 등을 다는 것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수리이며 용맥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50대와 60대를 거쳐오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는 무언가를 새로 짓고 세우는 피곤한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곁을 지켜준 소중한 것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낡은 소파에 꺼진 쿠션이 당신의 구분 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평안해질 것입니다. 집을 고치는 것은 결국 나를 고치는 일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순리에 따라 낡아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끊겼던 복의 기운이 다시 당신의 집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 매듭을 지어보려 합니다. 66이라는 고비를 넘어 100세라는 고지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했던 것은 화려한 기와집도 아니고 대리석으로 치장한 거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비바람을 피하며 내 몸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작은 빈터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66에 절대 집을 고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한 이유는 결국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할까 고민하며 집의 크기를 늘리고 벽을 장식하는 데 골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66 이후의 삶은 마치 산을 내려오는 하산길과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힘을 냈지만 내려올 때는 짐이 무거우면 무릎이 상하고 몸이 망가집니다. 집을 고치고 룡맥을 건드리는 행위는 하산길에 오히려 더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볼 때 보이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노년의 태도는 바로 수용입니다. 낡은 집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소음으로 듣지 말고 그 집이 살아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마당에 핀 잡초 하나조차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도덕이며 인문학적 삶의 정점입니다. 66의 집을 고치는 대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해묵은 원망과 후회를 고치십시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부족했던 자신을 안아주는 것, 그것이 집의 룡맥을 살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한 공사입니다. 마음의 룡맥이 뚫리면 집이 아무리 낡았어도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장수의 비결을 묻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말합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사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입니다. 큰 변화를 탐하지 않고 내가 늘 앉던 의자에서 늘 마시던 차를 마시며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생명력을 연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도 66이라는 아름다운 나이에 그 평온함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억지로 환경을 바꾸어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순리에 따르는 삶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비록 낡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여러분이 살아온 위대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역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억지로 룡맥을 끊어내어 화를 자초하지 말고 집과 함께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그 숭고한 과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병이 멀어지고 집안의 고요가 깃들면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66의 고비를 지혜롭게 넘기시어 저처럼 100세가 넘어서도 허허 웃으며 지난 날을 추억할 수 있는 복된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노인의 투박한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집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함부로 훼손하지 마시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며 사십시오. 그것이 제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사람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예의입니다. 여러분, 부디 평안하십시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귀 담아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